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0주차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습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복습을 하고 그 다음 10주차의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금 학습했던 내용들을 좀 핵심만 정리를 해놨는데 요거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게 constancy of the Fermi level이죠. 이거는 두 가지의 세미컨덕터가 서로 붙었을 때 페르미 레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컨덕터의 물질 종류 그리고 타입 상관없이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에서 두 가지 물질이 붙으면 페르미 레벨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습을 했던 거는 세미컨덕터 내에서 캐리어, 즉 일렉트론과 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서멀 모션이었죠. 연에너지를 받아서 일렉트론 또는 홀이 랜덤하게 움직인다고 했었죠. 그래서 움직이는 도중에 레리스나 임퓨리티, 이 디펙 같은 것들에 충돌을 해서 방향이 꺾이는 식으로 계속 랜덤하게 움직인다고 했었고, 최종적으로는 처음 위치와 마지막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전류는 생성할 수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학습한 메커니즘은 드리프트라는 개념이었죠. 드리프트는 세미컨덕터 내 외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졌을 때 일렉트론과 홀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드리프트 벨로시티라는 것과 드리프트 모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드리프트는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전하를 띠는 입자들이 드리프트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배웠던 거는 디퓨전이죠. 디퓨전은 입자에 전하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농도 차에 의해서 움직이는 메커니즘을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세미컨덕터 내에서 일렉트론과 홀은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디퓨전에 의해서 움직임이 일어나면 커런트가 생성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 반도체 내에서 전체 토탈 커런트는 이 드리프트와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의 합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홀 이펙트 그리고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복습을 해보고 새로운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constancy of the Fermi level에 대해서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물질이나 타입에 상관없이 두 가지의 세미컨덕터가 서로 붙었을 때 페르미 레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현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예를 한번 살펴보면 자, 이쪽에 있는 게 N타입인가요? P타입 세미컨덕터인가요? N타입 세미컨덕터죠. 이 오른쪽도 N타입 세미컨덕터입니다. 근데 페르미 레벨이 컨덕션 밴드와 더 가까운 게 농도가 더 높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페르미 레벨이 컨스탄티시 그러니까 일정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페르미 레벨 두 개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쪽 왼쪽에 세미컨덕터의 에너지 밴드는 고정을 시켜놓고 오른쪽에 세미컨덕터의 에너지 밴드를 페르미 레벨을 일정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밴드 밴딩이라고 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죠. 페르미 레벨은 일정해지고요. 근데 이 조건이 뭐라고 했었나요? 이퀄리브리엄 컨디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강의에서 아마 이 페르미 레벨이 나눠지는 거에 대해서 다루게 될 텐데 그거는 추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퀄리브리엄 컨디션에서는 페르미 레벨이 항상 일정해야 된다. 그리고 두 가지 물질이 붙었을 때 반드시 밴드 밴딩
현상이 일어나고 이 밴드 밴딩이 일어나는 곳에서 빌트인 일렉트릭 필드가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가해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이 밴드 밴딩에 의해서 일렉트릭 필드가 생성이 되는 거죠. 일렉트릭 필드가 생성되는 거는 우리가 다뤘었죠. 일렉트릭 필드가 결국은 볼테이지, 즉 포텐셜을 미분한 거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될 수가 있고, 또는 에너지 레벨, 컨덕션 밴드 에너지 레벨이나 밸런스 밴드 에너지 레벨을 미분한 값이 일렉트릭 필드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밴드 밴딩이 생기면 당연히 이 내부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래쪽 경우도 똑같습니다. 왼쪽은 N타입이고 오른쪽은 B타입 세미컨덕터죠. 하지만 이 경우에도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에서 페르미 레벨을 일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 왼쪽을 고정시켜 놓고 오른쪽 세미컨덕터를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밴드 밴딩이 일어나죠. 근데 밴드 밴딩이 훨씬 크게 일어나죠. 왜냐하면 페르미 레벨 사이에 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내부에 일렉트릭 필드가 또 생기겠죠. 근데 위쪽보다는 아래쪽이 일렉트릭 필드가 훨씬 크게 생기겠죠. 그래서 컨스탄시 오브 더 페르미 레벨이 중요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을 했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조건이 꼭 따라붙는다는 거, 즉 이퀴리브리엄 컨디션에서만 이 말이 정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프트 현상에 대해서 다뤘었죠. 드리프트 현상은 어떤 세미컨덕터의 외부에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졌을 때 홀 또는 일렉트론이 움직이는 현상을 말한다고 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서멀 모션을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서멀 모션에다가 이 드리프트에 의한 모션 메커니즘이 더해져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방향이 나오죠.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일 때 실제로 여기 까만 게 전자죠. 전자는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다만 서멀 모션 메커니즘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꺾이면서 종국적으로는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고, 홀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죠. 여전히 똑같이 서멀 모션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은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화시켜서 그린 그림이 오른쪽 그림이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가해지면 세미컨덕터 내에서 홀은 일렉트릭 필드와 같은 방향으로 드리프트 현상이 일어나고, 전자는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으로 드리프트가 일어난다고 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드리프트가 일어날 때 이 캐리어, 그러니까 전자나 전공의 평균 움직임을 어떤 특정한 속도를 가지고 이동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거를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정의를 한다고 했었고, 자, 다음으로 우리가 드리프트 벨로시티로부터 드리프트 모빌리티라는 파라미터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여기 시계에 나오겠지만 결국 드리프트 벨로시티는 드리프트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라는 결과를 얻는다고 했었고, 요 드리프트 모빌리티는 각각 에펙티브 매스 분의 일렉트리컬 차지 곱하기 타우, 그러니까 충돌 간에 걸리는 평균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모빌리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메커니즘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폰론 스캐터링, 즉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스캐터링이었고요. 두 번째가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 즉 내부에 존재하는 도너 또는 억셉터 이온 같은 것들이
영향을 주는 거를 말을 하는 거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타우 분의 1은 타우 L 분의 1 더하기 타우 I 분의 1로 표현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모빌리티도 전체 모빌리티가 폰온 스캐터링에 의한 모빌리티, 즉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스캐터링과 스캐터링이 아니고 모빌리티와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에 의한 모빌리티의 합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식이 나타나 있죠. 모빌리티 전체 모빌리티 뮤분의 1은 뮤L분의 1 더하기 뮤I분의 1이다 라고 했었고, 이거를 전체 더했을 때 토탈 모빌리티를 온도에 따라서 살펴보면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모빌리티가 증가를 하죠. 그 이유는 이 상태의 낮은 온도 그리고 도핑이 높을 때는 임피리티, 아이오나이즈드 임피리티 스캐터링이 도미넌트 하기 때문에 온도의 2분의 3승의 비례를 하는 결과가 나타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고 피크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온도가 더 증가하게 되면 폰온 스캐터링, 즉 레디스 바이브레이션에 의한 스캐터링이 모빌리티에 영향을 미쳐서 온도의 2분의 3승분의 1의 비례를 하는 거죠. 즉 온도가 증가할수록 전체 모빌리티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오른쪽에 이렇게 식으로 나타낸다고 했었고, 여기 보면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은 도너나 억셉터의 농도에도 비례를 반비례한다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빌리티는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표시를 해놨었죠. 그때도 폰온 스캐터링에 의한 모빌리티는 도핑 농도가 낮고 온도가 높을 때 도미넌트한 현상이고, 아이오나이즈드 임퓨리티 스캐터링은 도핑 농도가 높고 온도가 낮을 때 도미넌트한 메커니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디퓨전 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디퓨전은 쉽게 말해서 우리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많이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인데, 어떤 입자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면서 유니폼하게 디스트리뷰션 한다는 현상이죠. 일반적으로 물 속에 잉크를 떨어뜨린다거나 연기가 굴뚝에서 나왔을 때 점점 그 입자가 없는 방향으로 퍼져나가는 현상들이 디퓨전이 되겠고, 세미컨덕터 내에서는 당연히 일렉트론과 홀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 했었습니다. 다만 이 세미컨덕터에서는 움직이는 입자, 즉 일렉트론과 홀이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전류를 생성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디퓨전 현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하와는 상관없는 현상이고, 드리프트는 전하를 띤 입자만이 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메커니즘이죠. 자, 그래서 플럭스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했었고, 왼쪽에 홀의 경우와 오른쪽에 일렉트론의 경우를 살펴보죠. 그러면 다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디퓨즈 되죠. 그럼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가 되고, 전류는 각각 어떻게 되나요? 홀의 경우에는 디퓨즈 되는 방향과 홀의 커런트 방향이 같아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디퓨전에 의한 커런트는 마이너스 EDP 홀 디퓨전 콘스탄트 또는 디퓨지티비티라고 하는 것과 여기 델 P는 그레디언트죠. 그레디언트를 나타낸 거고, 전자의 경우에는 여기에 일렉트릭과 차지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전체가 플러스가 돼서 디퓨즈 되는 방향과 커런트의 방향이 반대가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토탈 커런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
홀의 토탈 커런트와 각각 전자의 토탈 커런트는 디퓨전 커런트 성분 더하기 드리프트 커런트 성분 더하기 디퓨전 커런트 성분의 합이라고 했었고, 식으로 나타내면 3D의 경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텀이 드리프트에 의한 성분이고 뒤에 텀은 디퓨전에 의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아둬야 될 건 부호가, 홀의 경우에는 이 디퓨전 성분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고 일렉트릭의 경우는 플러스가 붙는 걸 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원지로 했을 때는 이렇게 그냥 X방향으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결국 토탈 커런트는 어떻게 되나요? 일렉트론의 토탈 커런트 덴시티 더하기 홀의 토탈 커런트 덴시티가 되죠. 그래서 이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왼쪽에 일렉트릭 필드가 하늘색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나타나고, 각각 일렉트론과 홀의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나타낼 때 각각 드리프트와 디퓨전에 의한 홀과 전자의 드리프트와 디퓨전에 의한 플럭스 방향과 커런트 방향을 나타냈었죠. 그래서 보면 지금 홀의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플럭스 방향, 디퓨전에 의한 플럭스 방향과 드리프트에 의한 플럭스 방향이 같죠. 왜냐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이쪽 방향으로 흐르고, 그 다음에 농도의 변화도 이렇게 흐르기 때문에 플럭스는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홀의 경우는 커런트 덴시티 성분도 이 플럭스 방향과 똑같은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정의가 되게 되고, 하지만 일렉트론의 경우는 좀 다르죠. 디퓨전에 의한 플럭스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거는 농도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아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드리프트 같은 경우는 일렉트릭 필드의 반대 방향이니까 플럭스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흐르죠. 하지만 드리프트 커런트 방향은 일렉트론의 경우 일렉트릭 필드 방향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디퓨전의 경우는, 그러니까 일렉트론의 디퓨전의 경우에는 플럭스 방향과 커런트 덴시티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요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으로 홀 이펙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홀 이펙트는 어떤 세마이컨덕터가 놓여져 있을 때 전류가 흐르고 그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면 로렌츠 폴스라는 게 생겨서 홀 이펙트가 일어난다고 했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전공, 즉 홀에 대해서 예를 든 그림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전류가 흐르고 수직한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마그네틱 필드가 흐르게 되면 로렌츠 폴스가 이쪽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홀이 이렇게 휘어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 이쪽 편에 상대적으로 많은 홀들이 존재하게 되고 이쪽은 홀이 없기 때문에 이 로렌츠 폴스에 대응하는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 방향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면 당연히 어떻게 되나요? V는 ED죠. 거리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로 하면 전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홀 볼테이지라는 게 이쪽과 이쪽 사이에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홀 볼테이지를 측정을 하면 뭘 알 수 있냐? 세마이컨덕터의 타입을 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P타입인지 N타입인지. 상대적으로 N타입의 경우에는 거의 마이너스 값을 가지죠. 그리고 홀의 경우에는 플러스 값을 가지고, 뭐 어떻게 측정하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이 홀 볼테이지를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세마이컨덕터의 타입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만약에 전류의 크기, 그리고 마그네틱 필드의 크기, 그리고 두께, 이 세마이컨덕터의 두께를 알면 우리가 각각
농도를 구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만약 B타입이면 홀의 농도를 알 수가 있고 N타입이면 일렉트론의 농도를 알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모빌리티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홀 이펙트 측정을 위해서 측정을 하게 되면 세미컨덕터 타입의 종류, 그리고 농도, 그리고 모빌리티 등을 알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퀴리brium 컨디션에서 토탈 커런트 덴시티는 0이고 결국 JN과 JP, 즉 일렉트론과 홀의 커런트 덴시티도 다 0이 된다고 했었죠. 내부적으로는 뭔가 커런트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 바깥에 봤을 때는 결국 이퀴리brium 컨디션에서 0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렉트론의 경우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을 유도를 했었죠. 그래서 JN은 0이라고 두고 이 수식들을 각각 대입해서 쭉 계산해 보면 결국 이렇게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이 나온다고 했었죠. 그리고 여기 EKT라는 거는 일렉트리컬 차지분의 KT라고 했었고 절대 온도 300K에서 이 값이 0.0259 볼트라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 디퓨지티비티와 드리프트에 의한 모빌리티가 이 온도에 의한 어떤 특정 상수배로 결정이 된다라는 게 아인슈타인 릴레이션십이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